오늘은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이고 지금 시간이 밤 10시 5분입니다. 오늘 낮에 그 12일이니까 그만하기 전에 저는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33가지 공약을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 중에 하나가 10일이다 그러면은 그 33가지 공약 중에 12번째 공약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12번째는 거기 사법혁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혁명이 뭐냐 이렇게 타인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묻고 내가 내 자신한테 대답을 해봤어요. 하니까 답변을 바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래도 명색이 김해시 수석고물이라는 사람이 12번째 사법혁명을 한마디로 말해봐라 이래가면은 적극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 못해서 되겠나? 이래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33가지 공약을 이제 내 책상 위에 항상 걸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 보니까 사법혁명은 간단하게 말해가지고요, 그 강력범, 아마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조만간에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이 하야로 끝나든지 정상적으로 끝나든지 어쨌든 간에 한 2년 6개월 2년이니까 그게 되고 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로 긴박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바로 그 낙원 세계가 바로 펼쳐지는 건 아니죠. 이제 세계 통일되고 그 뒤에 또 심판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그 범죄인이 이렇게 좀 생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로 이 대동세계나 불국토가 바로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게요. 그런데 그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죄 중에서도 강력범들, 그러니까 참 아주 강력범들 있잖아요. 참 말하기가 좀 그렇는데 참 부녀자 이렇게 부녀자를 이렇게 납치를 했다든지 이거는 총재님께서 강력하게 다스립니다. 총재님께서는 여성 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쓰십니다. 그리고 총재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강력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제 예외가 되겠고, 그런 분들을 그런 사람은 한 곳에 전국의 교도소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한 군데 강력범만 딱 이렇게 넣어두고 나머지 분들은 재산 비례 벌금형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웬간한 이런 소소한 이런 범죄자들은 벌금형으로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죄수들을 이제 이렇게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2조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도원들 급료도 줘야 되고 죄수들 그 안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기타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요. 그 경비를 절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범은 이제 내놓으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이 사법개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답변이 그럼 난 이제 그걸 알았지만은 갑자기 이제 내가 내 자신 보고 물을 때 답변이 안 나왔는데 좀 그렇습니다. 오늘 12일이니까 그렇고 11번째는 어제 같은 경우는 교육혁명이죠. 10번째가 신용불량자 딱 정리하는 거고 9번째가 세무혁명이고 8번째가 소득혁명이고 7번째가 분배고 6번째가 부채를 다 해결해 주는 거죠. 5번째가 노후혁명, 4번째가 출산, 세 번째가 결혼,
두 번째가 정책, 1번이 정치, 뭐 이랬는데, 1번부터 쭉 이루면 좀 싱거우니까, 거꾸로부터 또 외워봐요. 막 그 공약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나가는 차남발을 봐도 공약이 생각나요. 뭐, 거기에 대한, 뭐,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했고, 해서 그렇고, 제가 이때까지 제가 뭐 느끼는 바에 대해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쭉 뭐,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던 것을, 뭐 적어가지고 지인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거 동영상을 찍어보라고 임성수님께서 권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제일 실수를 많이 했다고 이제 이렇게 그 지인들이 연락이 와요. 너무 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너무 길다. 길면은 요즘 안 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래, 그것도 좀 차차 고치려고 생각하고. 둘째는 뭐 말을 뭐 그래 하노. 그러더라고. 말을 하대를 하면 되나? 고객이 왕인데, 존칭어를 써라. 이렇게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기다려 듣고, 특히 우리 정병국 고문님께서 이야기 하시니까 그걸 내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통해서 알리고 이래서, 이거 진짜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하고는 17살 적은 임성수님께서는 나는 어찌 보면 또 스승으로 생각해요. 내보다 나이는 17살 적지만은 그래도 그분한테 배울 점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 동영상 보면은 내가 하는 뭐 1시간짜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6시간, 9시간, 15시간짜리도 있어요. 와, 내가 들으려고 하다가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러니까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6시간, 9시간짜리를 어떻게 다 듣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분은 표현을 막, 어떨 때는 존칭어도 쓰지만은, 어떨 때는 막 욕도 하고 그래요. 굉장합니다. 그분 뭐 전생이 석가 예술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인데, 저는 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고 있죠. 그분 또 전생이 또 제갈량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말을 처음 듣는 분은 참 어리둥절하게 뭐 하기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뭐, 차츰차츰 밝혀질 일이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실제, 그분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차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길다. 그래서 그러면 짧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해보라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7남 7녀를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14남매예요. 상당히 뭐 많은데, 요즘 하면 많잖아요. 요즘 뭐 애기 놓으면 전부 다 하나 아니면 하나 둘인데, 7배니까 14남매니까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 중에서 보면은 저한테는 막내 삼촌 되는데 저보다 나이가 상당히 적어요. 막내 삼촌인데. 갑인생이시니까 1974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보다 18살 적어요. 적은 삼촌께서, 그러나 학년은 나한테 삼촌이니까 내가 항상 삼촌이랍니다. 내보다 그 삼촌께서 이제 연락이 카톡이 와가지고, 너무 깁니다. 길면 안 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설교한 것 말이야. 딱 10초면 되지. 네, 그런 말도 했지만은, 안 그래요. 목사님들 설교하면 뭐 길잖아요. 뭐 30분, 1시간,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다 못 와봐요.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목사 신부들이 하는 그 연설을 말이에요. 설교를 딱 압축해 보면은 5초 안에 내가 하겠어요. 5초.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오늘 그 이야기 할 게 아니고,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그것을 좀 충고를 할까? 그거를 좀 수용을 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허경영 몇 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도 지금 이거 뭐 처음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은, 소통 왕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내가 이게 60년 전에 지은 집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집에 무슨 손님들이 오잖아요. 오늘 올 때 내가 그럽니다. 집 앞에 허경영 총재님 아십니까? 이러니까, 많이 알아요. 그래, 압니다. 그래요. 그러면 허경영 총재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래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을 빨리 찾아요. 그래, 허경영 총재님 사진이 우리 창문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 2장 부착되어 있고,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합시다 하는 그런 플래카드도 내가 걸어놓고 그랬는데, 그게 사진 부착됐는데 밑에 자세히 보면은 소통왕 허경영, 위급할 때는 나를 찾으세요. 이래가지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010-6700-1950 이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1950은 총재님께서 태어나신 해가 양력으로 1950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6700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010-6700-1950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허경영 총재님의 어떤 공식적인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위급할 때는 요래 전화하세요. 허경영 총재님은 소통왕입니다. 이제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정말 소통왕이다. 내가 이제 경험해본 거, 체험으로 직접 경험해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소통왕이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대통령이 되시잖아요. 되시면은, 이분은 정말 국민들과 소통하실 분이다. 이제 이것을 내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전에,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한 70개로 해놨더라고요. 이야, 진짜 잘 해놨대요. 나는 서강종 양산시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중앙당 수석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70개를 올려서, 이야, 정말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0개 지금 다 소개해 줄 수는 없고, 첫째가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실제 강의는 유쾌, 상쾌, 통쾌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허경영 총재님은 강의가 바로 보약이다. 정말 보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는 보석이다. 참 보석이다. 네 번째는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는 위대한 발견이다. 다섯 번째가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들으면 행복하다. 참 맞는 말씀이죠. 여섯 번째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꾸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강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는 바로 보물선과 같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참 천하의 보물단지다 이 말씀이죠. 아홉 번째가 이 사막의 오아시스다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열 번째가 인생의 이정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들으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환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정표다. 11번째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 모든 방황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방황을 거치게 된다. 그 12번째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강의가 경이롭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는 만병통치다. 오늘 한 몇 개만 이렇게 알리고 나머지 또 한 50개가 있습니다. 정말 참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내가 이제 처음에 그 한 5년 전에 이제 그 강의를 들으니까 조금 전에 표현했다시피 정말 천지에 보물단지더라고요. 이야, 이런 강의가 있었나. 이래가지고 막 참자 진짜 놀랐어요. 경이롭고 참 말로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았어요. 옛날에 그 약선진인가 그거 할 때 남자한테 좋은데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또 그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 허토피아라고 하는 거기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 맨 밑에 보니까 진짜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언제는 뭐냐 하니까 1997년도 12월 달에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기호 8번으로 출마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이해창, 그때 15대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때 이해창이가 되느냐, 김대중이 되느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요 관심사를 끌었고, 그 당시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하는, 출마는 했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인지도가 거의 없었을 때예요. 여하튼, 그 무렵에 총재님께서 이제 하신 그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거 반드시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때 총재님께서 이제 1900음력으로 49년생이시니까 그때 1997년이니까요. 48입니까? 48살. 되시던 해에 하시던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희귀 동영상이니까 반드시 봐야 되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봐야 되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니까, 이 정회원이 돼야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정회원이 돼야지. 당연히 돼야지. 그때가, 2016년, 봄이에요. 지금 2019년이 아니잖아요. 18, 17, 16. 그러니까 만 3년 조금 더 됐네요. 한 3년 6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회원이 이제 돼야만은 그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정회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 전화가 안 돼요. 하니까 전화 받지도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총재님한테 전화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좌관 밑에, 좀 밑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빨리 정의원이 빨리 등록되면 좋지. 바로 총재님한테 전화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만 전화를 자꾸 해보니까 안 돼요. 도저히 안 돼. 그럼 나는 빨리 이 동영상을 보고 싶고, 보기 위해서는 정의원이 빨리 돼야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어서 내가 010-6700-1950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전화를 딱 하니까, 총재님께서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오늘 주제가 허경영은 소통망. 내가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총재님께서 딱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재님, 저 김해 사는 김성기입니다. 근데 내가 정회원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정회원 등록이 잘 안 됩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으로 전화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 전화번호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가 참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간에 그래가지고 정회원이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할 때, 통화를 이제 그때 맨 처음에 내가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과 이제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통화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번 소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저 하루에 전화를 막 굉장히 많이 받으시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미국으로 자주 갔었죠. 작년에 미국 여러 번 갔습니다. 내 전에 다 헤아렸는데 기억이 오래되니까 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10번 이상 갔을 거예요. 작년에 2018년 아닙니까? 2018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3번 만났죠.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의원 만났지. 또 루비오하고 하여튼 여러 번 만났어요. 그리고 강의가 많았습니다. 그 작년에. 그래서 여러 번 그 강의를 가셨는데 갔다 오셔가지고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미국 가니까 좋은 점이 뭐냐니까 이 전화를 안 받는 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화를 좀 그 하고 싶지만은 참는 게 좋죠.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꼭 하나 또 물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니까 그 총재님 그 강의하시는 가운데에서 뭐 결혼혁명이 3번째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그 총재님 강의 내용 중에 총재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결혼하면 이제 그 1억하고 주택 자금 2억을 주신다는 것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 어떨 때는 강의하실 때 10년 소급해 준다는 말씀도 하셨고 어떨 때는 또 그걸 말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내가 그게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기 정회원들만 구성된 방이 있습니다. 한 400명 되는 방에 내가 올렸어요. 총재님께서 이거 10년 소급을 해주는지 혹시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실란 말까 이러니까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총재님께 직접 전화해보라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전화를 어떻게 또 해보나 했는데 결국 그 때문에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 외에 딴 문제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 전화를 하니까 그게 총재님께서 그 결혼은 이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지급이 안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급해 주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번에 최근에 몇 달 전에 바뀌었죠. 10년 소급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당선되기 당선일 기준에서 10년 소급해서도 이제 지급한다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한 1년 전에 저하고 통화하실 때는 그건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제 출산하면은 이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인상돼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됐듯이 되고 또 국가혁명당에서 국가혁명 배당금당으로 이렇게 바뀌듯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때문에 결혼 수당 그거를 이제 소급해서 주느냐 안 주느냐 요 관계로 제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소통왕이시다. 그걸 또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최근에 또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풍수 지리를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 밝히기가 좀 그러는데 뭐 도성국사의 34대 전수자라 이러면서 박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주장이 뭐냐면은 청계천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어렵잖아요. 어렵는데 이거는 뭐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나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모든 것이 그 사람 주장은 뭐냐면은
도성국사 34대 전수자 모 씨의 그 주장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명박이가 그 청계천을 이렇게 이제 복원시켰다 할까? 옛날에 고가다리 있어가지고 그 청계천을 막았는데 그거를 다시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청계천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광화문 앞에 보면은 조선일보사 자리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사 거기서부터 청계천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쭉 밑에까지 이제 중랑천인가? 거기까지 가는데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배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칼로 싹 갈라버리면은 사람 배를 이렇게 칼로 갈랐으면 그걸 꿇어매야지. 안 꿇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듯이 이명박이가 청계천 그 공사를 하는 것은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복원을 시켜라. 그렇게 그분 주장이 그렇습니다. 막 안전하 쓰나 자나 깨나 그 사람 주장의 99%가 청계천을 다시 복원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허경영 총재님은 아마 그분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비서보좌관으로 있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하시는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청계천 복원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청계천이 복원이 됐기 때문에 전쟁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만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그 당시 서울시장이 청계천역 공사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된다. 다시 이거를 복원 사업을 해야 된다. 다시 막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찬 이름을 실명해서 미안한데 그분보다야 허경영 총장께서 월등히 높죠. 이거는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총재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안 좋으니까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것이 나오니까 이걸 내가 이제 김효건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분 카톡을 내가 하니까 이분한테 먼저 이거를 내 동영상을 그 사람이 찍은 동영상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런 것이 떴으니까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냈더만은 아침 일찍 내가 보냈어요. 그걸 보자마자 바로 보냈더만은 난 12시가 돼도 그걸 내 걸 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싶어서 총재님께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총재님 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받아가지고 총재님 박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총재님께 영 좀 불경스러운 이런 동영상을 이렇게 했는데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알려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하늘궁에 허경영 총재를 만나러 왔던가 봐요. 왔는데 쉽게 말해서 신인으로서 인정을 못 하시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시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그때 총재님 일단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알고 계십시오 하고 내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허경영 총재님은 제가 겪은 거는 또 이거 말고도 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일단 내가 한 3가지만 알렸어요. 그러면은 총재님께서는 정말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70억 인류 중에서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시는 분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0.0001% 정도 될까 말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총재님을 알아보시는 분이
조금씩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맨 처음에 휴대폰이 나올 때요, 그걸 바로 구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휴대폰 나왔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격도 비쌌고 그렇기 때문에 뭐 휴대폰을 바로 구입을 안 하잖아요. 나 같은 경우도 아주 좀 고지식한 사람이랄까 이래가지고 막 휴대폰 있으면 그것도 어차피 보면 귀찮기도 하고, 나는 또 책을 좀 많이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명상에도 잠기고 생각도 해야지 휴대폰 많이 들고 다니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샀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할수록 저렴해지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옛날 휴대폰은 공짜로도 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90년도 초반인가 그때는 휴대폰 한 대 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한 200만 원, 300만 원까지 했나? 그래 하다가 그게 갈수록 그게 이제 큰 것이 소형화 적게 되고 가격이 싸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무료로 주게 되니까 이 구입을 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 돼가지고 지금 현재 휴대폰 놓은 지가 지금 한 20년, 10년, 한 20년 가까이 되죠. 20년 가까이 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 휴대폰 없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시는 분은 극소수에서 이제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 그래도 많은 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래, 허경영 총재님은 정말 소통의 왕이시다. 소통의 왕이시다. 그분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좌관을 통해서 받지도 않습니다. 바로 직접 받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나도 꼭 내가 진짜 해야 될 때는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웬간한 거는 하늘공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대리 질문이니까 내가 묻고 싶었는데 저분이 묻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총재님께서 너무 이제 전화를 많이 받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걸 좀 덜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내가 위급할 때는 전화를 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내 있던 경험상 반드시 받더라고요. 아까 하나 빠졌는데 하나 더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정회원이 돼가지고 매월 이렇게 이제 소액이지만은 돈이 출금이 되고 있잖아요. 되는데 이제 은행에 출금된 거 이제 이렇게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보잖아요. 보는데 나는 이제 5일날 빠져나가요. 5일날 부산은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또 보니까 이거 출금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이런 게 이제 몇 년 만에 처음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밑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하니까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 사람한테 물어보라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정영원으로 딱 된 거는 이거 나중에 또 무슨 다 참고 자료가 다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탁 빠져나가고 이런 게 처음이니까 이게 또 안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총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로 총재님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그래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 총재님 또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받아가지고 그래, 내 김에 있는 정의원 김성기입니다. 그래 하고 이제 총재님 정의원인데 회비가 통장에는 잔액이 있는데 이거 안 빠져나갑니다.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처리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여하튼 허경영 총재님은 소통왕이십니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나시더라도 어제 아래 이제 15,000명 이야기 하셨거든요.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 2017년 5월 13일 강의, 그게 1077회인데 그 강의가 아주 중요해서 내가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대통령 취임이 2017년 5월 9일이었는데 그 취임되고 바로 일주일 뒤에 총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물론 뭐 총재님 말씀은 뭐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뭐 다 중요하시고 생명의 말씀이고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이제 인류의 참 이정표가 되는 말씀, 보약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1077회는 좀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보고 있는데 하여튼 말하다가 무슨 말 할지는 또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총장님께서는 정말 그때는 한 5,000명 이야기 하시더라고. 무슨 5,000명이나 이야기 하셨냐면은 대통령 대리가 한 5,000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씩 아까 말했듯이 변동이 되잖아요. 이제 국가혁명당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바뀌었고 출산수당을 처음에는 3천만 원 주려고 했는데 지금 5천만 원을 주기로 변동을 했잖아요. 그랬듯이 처음에는 이제 2017년 5월달마다라도 총재님 생각에서는 대통령 대리를 한 5,000명 두려고 했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뒤에 12,000명에서 지금 15,0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인연에 대해서 듣는 분 중에서 대통령 대리에 대해서는 환하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한 말이 반복됩니다만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한 20대 때 그때 월남 갔다 오신 분이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월남에서 이제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봉급을 가지고 주례동에 땅을 샀단 말이에요.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엄청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엄청 부자가 됐어요.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2019년 오늘이 11월 10일이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큰 그 사람이 행운을 받았다고 할까, 횡재를 했다고 할까, 그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땅값이 100배, 1000배 올라버렸으니까 그 당시 주례라면은 참 행패는 없었어요. 우리는 서구 대신동에 살기 때문에 그 당시 내가 어릴 때마다도 대신동 산다 이러면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제일 부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내 어릴 때는 부산에 대신동 여기에 부산에 중요한 것이 전부 다 있었거든요. 경남도청하고 부산시청하고 여기에 거의 학교도 우수학교가 여기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티터널 넘어서 지금 괴정 저쪽으로는 사람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참 촌동네라 했어요. 촌동네 부산대 동아대학교 농대가 있어가지고 인분 냄새가 났기 때문에 참 우리가 좀 싫어했다고. 그 당시에 그래 땅값이 쌌잖아요. 거기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건 그렇고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례해서 땅을 산 사람이 행제를 얻었는데 지금도 그런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뭐냐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 이거를 보시고 깨닫고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서울까지 찾아가 보시라 이거예요. 찾아가고 나아가서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하늘궁에 찾아가 보시라 이거예요. 찾아가 보시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천지의 행운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되고, 금강산 12,000 봉의 그런 기운을 받아서 자기 죽을 때까지 또 자기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고, 오늘은 주제가 조금 벗어났습니다만은,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허경영 총재님은 소통왕이시다. 주제가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몇 개 했습니다만 정말 언제나 전화를 받으신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경영 총재님의 눈과 귀가 손과 발이 되는 대통령의 대리 되시는 분이 15,000명이 쫙 깔려가지고 끊임없이 총재님과 소통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암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거의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세상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말에 실수가 있었던 점은 다 이해해 주시고, 말대로 운전을 말하면 초짜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